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화학 과목의 함혜진 교수입니다. 지난 2주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2주간 이제 어쩔 수 없이 과제 제출과 레포트 내는 걸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생활 속의 화학은 이제 개인 상담, 또 개인 발표, 또 개인 과제,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의 계획서에 이미 밝혔고요. 또 그 차원에서 1주차에 여러분들이 PPT로 레포트를 낸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3주차 1차시이고요.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의 과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책은 화학의 세계 이 책을 가지고 진행하고요. 오늘은 2페이지를 펴주실래요? 2페이지를 펴주시면 과학과 기술 분야가 먼저 나옵니다. 과학과 기술 이러면은 이제 과학과 기술을 따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과학이라 그러면 어떤 이제 내용을 공부하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기술이라 그러면은 이제 어떤 돈이 되는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조선 시대나 이제 서구 중세 시대에는 이제 과학자들은 기술을 경시하고 기술자들은 또한 과학을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학자들이나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과학을 학문을 했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기술자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일하지 않고 또 기술자들은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도 양반들은 일하지 않고 또 이제 평민들은 공부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세종대왕 때에 이제 세종대왕이 임금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이제 장영실 같은 기술자를 관료로 등용해 가지고 파격적인 행보를 했죠.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글을 장제해서 이렇게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그것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제 과학 기술이라는 용어가 아직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정조 시대에 이제 한글로 된 그 활자가 나오고 한글로 이제 모든 평민들이 한글을 다 알게 되어서 홍길동전이나 이런 이제 일반 소설이나 시, 문학 같은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조, 정조 시대에 문해 부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 이제 해시계나 이런 것들이 그런 과학들이 모든 평민들에게 제공되고 이제 양반들도 시계를 다 갖게 되고 양반들도 일하게 되고 실사구시 또 평민들도 공부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이 기술이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한 이제 이런 사상이 들어왔죠. 그래서 문해부흥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성경을 널리 보급한다든지 또는 이런 이제 전기기관차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학을 하는 이제 이 신분이 위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이제 기술들을 배워야 됐고 또 기술자들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과학과 기술을 합체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요. 오늘날에는 과학기술 그러면 뭐 이상하지 않죠. 과학자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 그 지식의 근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은 사이언스라고 하고 기술은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이 오늘날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학 기술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만들었다든지 또는 이제 항생제 같은 거, 또 이런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온 인류의 문명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 기술 중에 이제 크게 지금 오늘날에는 공과대학에 전화학이라 그래가지고 전자공학과 또 화학공학, 그다음에 기계공학 이런 분야가 두각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이제 전자공학하고 생명과학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어쨌든 현재로는 이제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이 이제 화학공학이에요. 화학공학. 우리가 배우는 생활 속의 화학에서 그 화학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학공학의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요. 3페이지에 가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요. 실험실에서 개발된 비료, 합금, 의약품, 플라스틱 등이 우리들의 삶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플라스틱을 예로 들면 말이에요. 플라스틱이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이제 플라스틱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 이렇게 스마트폰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방에 가면 이제 식기라든지 숟가락이든지 젓가락 같은 게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팬 그게 철 같아도 철이 아니고 그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대부분 기구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그 포장재가 용기 같은 게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로 일용용품 그 용기들 대부분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이 식생활에 아주 가까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거 전부 다 나일론으로 돼가지고 이게 플라스틱 종이거든요. 나일론으로 되고 넥타이 같은 것도 말이죠.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도 옛날에는 집신이나 남학신 같은 거 나무로 만들었거나 지프로 만든 이런 이제 신발을 신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구두도 그렇고요. 구두도 이제 물론 이제 가죽 구두가 있지만은 구두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운동화라든지 또 이제 슬리퍼 같은 것도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식생활 이것도 전부 다 이제 화학 제품으로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집 같은 경우에도 문에 들어갈 때 플라스틱 손잡이 같은 게 있고요. 들어가면 대부분 벽이나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플라스틱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동차도 자동차 내부 이제 설계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기어라든지 또 바깥에 이제 범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주 생활, 그 이제 이렇게 주거 생활, 그다음에 자동차, 여가 생활 대부분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페트병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일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이렇게 버리는 이런 플라스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과학기술 문명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있기 전에 사용하던 모든 용기나 그릇이나 옷이나 뭐 이렇게 모든 도구들이 전부 다 이제 박물관에 있죠 지금은.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전부 다 이제 대체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플라스틱이 바로 생활 속의 화학의 그 핵심적인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약품 중에 이제 항생제가 있거든요. 항생제가 보통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인간 수명이 30세나 40세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조선시대에도 이제 한 명의 같은 분들은 이제 뭐 칠삭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70세, 80세 이렇게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또
임금님 중에서도 오랫동안 80세 이상 사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임금님들이나 대부분 정승들이 대부분 수명들이 한 40세 중반 정도 이렇게 됐어요. 조선시대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게 이제 수명이 늘어난 핵심적인 기술이 뭐였냐면 바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로 인해서 원래 항생제는 우리 몸속에 있는 대장균이 발생시키는 박테리오신 엔테로마이신 같은 거 이런 그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생체 조직에서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자연적으로 발생시키는 항생제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약품회사에서 제약회사에서 그거를 인공적으로 합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미생물들을 전부 다 많이 키워가지고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생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페니실륨이라고 하는 곰팡이에서 세균을 죽이는 그 또 스토리가 있죠. 그 세균을 죽이는 그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생제가 인류에 출현하면서 항생제를 인류가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인간 수명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70세, 80세로 확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80세, 요즘엔 뭐 90세 이상, 100세까지도 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의약품, 항생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생활 속의 화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이 있습니다. 농약은 이제 우리가 농약도 이제 농산물의 채소 중에서도 이제 그 상추나 깻잎이나 고추 같은 걸 재배할 때 농약을 치지 않았을 때는 벌레 같은 게 많고 해충이 많고 이제 질병들이 많아서 이제 농작물의 그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낮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벼도 수확량이 낮았는데 이제 농약이 개발되면서 전부 다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주택이 들어오고 전부 다 밭이 농작지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불구하고 지금 농산물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농약 때문에, 농약이라고 하는 좋은 이런 약 때문에 그렇게 농산물 생산량이 증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농약도 이제 이제 해로운 점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다음 사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농약이 농작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또 수산물도 마찬가지. 수산물도 그 수족관에 농약을 또는 항생제 같은 걸 뿌리면 이제 양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물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이 줄어들지만 이렇게 이제 고기량이 늘어나고 비육이나 비육동 같은 게 많이 개량화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생활 속의 화학이 우리 이제 과학 기술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다는 것. 그 중에 이제 화학 분야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료도 마찬가지죠. 비료가 없을 때는 이제 질소, 또 분변,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인분을 내 가지고 이제 논이나 밭에다가 사용해 가지고 농작물을 지었는데 비료가 생기면서 이제 인분이나 이런 이제 분변 같은 것들을 소똥 같은 거를 쓰지 않고 이제 그 비료만으로 이렇게 농작물을 충분히 재배할 수 있고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이런 거로 말미암아 나머지 여가 시간,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생활이 윤택해지고 3차 산업이 늘어나는 이런 이제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합금이 이제 옛날에는 철이나 은이나 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금은동 이렇게 취급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뭐 스테인리스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생산되고 또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금속과 금속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좋은 이런 합금속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건축 자재라든지 또는 이제 기계 장비라든지 또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이제 많은 건축물들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중에 이렇게 얼굴에 클렌징 폼, 얼굴을 이제 화장품을 닦아내는 클렌징 폼 같은 거는 아주 조그만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가지고 이걸 긁어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치약도 치약 안에 이제 치석을 제거하는 치약은 안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이렇게 썩지 않고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천으로 가고 바다에 가면 물고기들이 먹고 물고기들의 근육 속에 물고기들의 몸 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잡아먹으면 그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에 이제 해로운 그런 환경 호르몬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고 또 이제 불임이라든지 기형아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농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농약을 과대하게 쓰면 그게 이제 몸에 잔류돼 가지고 농약을 사용한 아주 소량 사용한 깻잎이나 상추나 이런 것들을 먹고 하다 보면 잔류가 되거든요. 오줌으로 나가지 않고 잔류가 되면서 이제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항생제도 이제 내성균주가 생겨가지고 항생제 내성균주가 생겨가지고 그 항생제 내성균주에 의해서 새로운 질병이 생겼을 때 더 이상 어떤 약도 들지 않는 그런 이제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또 비료 같은 것도 이제 이 인이나 황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요. 이거 하천으로 빠지고 바다로 빠지면 녹조 현상, 또 적조 현상 이런 것들이 생겨서 어떤 생태계가 위협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활 속의 화학이 우리에게 인류 문명에 윤택한 이런 일들을 주기도 했지만은 또 해로운 점도 있다. 이게 이제 다음 차지에 또 배울 텐데요. 이런 면에서 요즘에는 이제 녹색화학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녹색화학, 그린 케미스트리 이래가지고 녹색화학은 오염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물질과 공정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합성 화학품들을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좀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이런 이제 과학을 녹색 화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녹색 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3페이지 밑이에요. 3페이지 밑에 보면 화학물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적절히 사용되었을 때 화학물질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왔고 항생제를 말하는 거죠. 또 전 지구적으로 삶의 질을 증가시켰다. 플라스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염소와 오존은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죽였어요. 이제 염소나 오존 같은 것도 이제 실제로 자연 속에 있지만 그거를 이제 추출해 가지고 우리가 물 소독하는데 염소 소독을 하고 오존도 뭐 오존 소독기라든지 오존을 가지고 많은 이제 이런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염소와 오존도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많이 죽였고, 그다음에 의약품과 백신은 통증과 고통을 줄여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의약품은 이제 최근에 감염병이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의약품이 새로 이제 치료제가 빨리 나오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의약품은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의약품들은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이런 의약품들과 또 백신, 각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들이 그때그때 계속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금방 나오진 않아요. 나오는데 한 1년이나 2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제 생체 실험도 해야 되고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금방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이런 의약품과 백신이 통증과 고통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화학은 과거에 가장 힘센 군주도 누리지 못했던 사치를 일반 사람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화학물질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무리 이제 부유하고 임금님이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아파트 생활이라든지 여러분과 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스마트폰을 쓴다든지 컴퓨터를 쓴다든지 또는 주변에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딱 잡고
운전을 딱 한다든지 또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TV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또는 그 카메라 같은 거 감시 카메라 같은 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먼 TV도 마찬가지죠. 먼 곳에 있는 영상을 뉴스를 순식간에 이렇게 본다든지 이거는 뭐 옛날에 어떠한 귀족도 누리지 못한 어떠한 군주도 누리지 못했던 이런 호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 속의 화학이 우리 문명에 끼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과학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과학은 사이언스고 기술은 이제 테크놀로지인데 과학과 기술을 옛날에는 과학자는 일하지 않고 기술자는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기술자는 이제 뭐 이렇게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수련공, 수련생, 견습 이렇게 이제 이 숙달공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말이죠. 거의 어떤 기술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명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또 이제 과학도 일반적인 과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귀족들이 하는 과학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프랑스 같은 데 보면 살롱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의미로 쓰지만은 옛날에 살롱은 뭐냐면은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를 어떤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세미나하는 그 공간이 프랑스의 살롱이라는 거예요. 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과학을 하는 이제 그 프랑스 아카데미 같은데 또 영국 왕립 협회 같은 데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과학을 즐기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보편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과학기술 중에서도 주로 이제 전화기, 전자공학, 화학공학, 그다음에 기계공학이 있는데 그 중에 화학공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 속의 화학이기 때문에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학공학이 화학기술이 오늘날 우리에게 끼친 영향, 플라스틱이나 항생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학금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거.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전기 어떤 건전지 같은 것도 사실은 전기도 전기화학이라서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까지 전기까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생활 속의 화학이 우리 문명에 미친 영향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의 화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이 화학이라고 하는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학은 케미스트리라고 그러잖아요. 케미스트리는 뭐냐면은 저 사람 어떤 이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어떤 이제 회사나 이런 기관이나 조직이 말이죠. 저 사람은 참 두 사람의 케미가 참 좋다. 저 사람은 참 케미가 참 이렇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케미라는 게 뭐냐면은 나쁜 것하고 좋은 것의 사이 중간쯤에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대부분 이제 물질들을 생산해내는데 많이 쓰면 독이고 작게 쓰면 이게 이제 아무 유익이 없고 적당히 쓰면 약이 되고 이런 거예요. 많이 쓰면 독, 적당히 쓰면 약, 그다음에 조금 쓰면 이렇게 아주 조금 쓰면 그냥 음식으로 이렇게 되는 화학은 이제 어떤 그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 같은 것도 이제 잘 쓰면 유익하지만은 잘못 쓰면 얘가 이제 감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한 이제 장점 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농약에 대한 장점 단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3페이지 밑에 사진에 보면 어린 아이가 이제 물을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100년 전에는 오염된 식수가 콜레라의 발병 원인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현대 정수장에서는 고형 물질을 제거하고 병원성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물을 마시기에 안전한 식수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만 해도 물을 먹으면 물 속에
물 속에 이제 그 콜레라균이라든지 물 속에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이렇게 독극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수도사업본부에서 이제 정밀하게 이제 이런 해로운 물질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걸 상세히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에는 세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아이들이 물을 먹고 올 수 있고 이렇게 밥하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제 화학기기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중립적인 이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수준에 이렇게 도달한 오늘날 우리가 수돗물을 보편적으로 먹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도 화학적인 어떤 이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덕분이에요. 그리고 약도 마찬가지고요. 약도 많이 쓰면 독이 되는데 독을 이렇게 희석해 가지고 약으로 쓰는 부분. 또 술도 이제 계속 잡수시면 이제 독이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데 그걸 적당히 먹으면 이제 약이 술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아플 때 이렇게 먹으면 또 약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적당히 이렇게 잡수시면 음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활 속의 화학 3주차의 1차 시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